아토피가 뭐 긁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가려움증도 고민이지만 아토피 있는 분들은 좀 그냥 봐도 좀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네네네. 어떤 증상들이 또 나타나나요? 네, 아토피는 심한 가려움증뿐만 아니라 피부 건조증, 그리고 피부에 습하게 생기는 그런 습진과 같은 피부염이 주요한 증상이고요. 네. 피부의 건조함은 가려움증을 유발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가려움증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건조함이 좀 그렇고요. 낮 동안에는 간헐적으로 가렵다가 대체로 초저녁이나 밤 한밤중에 좀 더 심해지게 가렵게 되고요. 가려워서 긁게 되면 2차성 피부 감염 증상으로 습진성 피부 병변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러한 병변이 계속 반복돼서 진행되면서 더 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하게 되고요. 그렇게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확실히 좀 아토피 앓는 분들을 보면 약간 건조하다? 뭔가 지성 같은 느낌은 확실히 아닌 게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러면 뭐 수분 크림이나 뭐 네. 아니면 이런 뭐 화장품들을 좀 바르면 좀 좋은가요? 네, 보습제를 사용해 주시면 아. 건조한 피부 환경보다는 좀 더 수분한 환경이 가려움증을 덜 유발하게 되거든요. 이쪽은 보습제를 발라주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그 아토피는 뭐 발생 연령들도 좀 다르잖아요. 네. 그러면 뭐 연령별로 뭐 뭐 아토피가 발생하는 뭐 위치가 있다거나 뭐 좀 다른가요? 네, 좀 다릅니다. 아토피 피부염 병변은 그 네. 분포와 반응 양상이 환자의 연령에 따라서 다소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네. 유아의 경우에는 보통 병변이 주로 진물이나 딱지가 않는 식으로 이제 급성 습진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특히나 얼굴 부위나 머리 부위에 급성 습진처럼 잘 생기고요. 이제 몸통은 거칠고 건조하게 나타나게 되고 팔다리의 바깥쪽에 많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소화기에는 특징적으로 얼굴보다는 오히려 팔다리 안쪽에 접히는 부분에 무릎 뒤에 오금이라든지 팔꿈치 뒤에 오금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이제 소화기에는 건조한 습진의 형태로 많이 나타납니다. 네. 또한 잘 낫지 않는 유두 부위의 습진은 대체로 10대 이후에 나타난 경우가 많고요. 그러면 이 네. 아토피를 만약에 어릴 때 알았다. 그러면 뭐 가만히 두면 자연 치유가 좀 되나요? 네, 아토피 피부염은 나이가 들면서 저절로 호전되거나 없어지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성인이 되어서도 남아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또한 호전된 이후에도 특정 물질이나 어떤 특정 항원의 자극에 의해서 쉽게 가렵거나 염증 반응이 재발돼서 나타나는 경우들도 흔하고요. 소화기에서 점차 성인기로 갈수록 이제 그때는 손이나 발에 습진의 형태로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성인기까지 아토피 피부염이 남아있는 경우에 네. 몸의 피부 증상은 사실 좀 호전되는 반면에 얼굴에 홍반이 심한 습진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팔이나 무릎 뒷부분에 접히는 부위나 특히 노출 부위인 목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긁어서 피부가 거북이 등껍질 모양처럼 보이는 태선화성 피부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제 성인기라고 할지라도 만성적인 습진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만성적인 습진 위에 그 진물과 딱지가 않는 급성적인 병변이 얼마 동안의 시간 간격을 두고 반복돼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네, 그러면 혹시 아토피가 뭐 유전도 없고 어릴 때 없었는데 갑자기 성인기에 확 발병을 하기도 하나요? 네, 환경적인 요인이나 생활 습관적인 요인에 따라서 갑자기 성인기에 없다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네.